Let's go. 오늘은 뭘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휘파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천이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뭐 사람이 자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친구들한테 털어놓는 것도 한두 번이고,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뭐 이런 것도 한두 번이거든요. 몸이 뭐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쉬어야지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얘기하고, 제가요 요즘 뭐 눈꼬리가 부들부들 뜨니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러면, 야 그 몸이 재산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세 번째쯤 되면은 그거 잘 안 낫네 뭐 이러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반응 안 좋아지거든요. 뭐 몸이 요새 안 좋습니다. 방송하기 제가 좀 그 대신에 뭐 알찬 선곡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넣어주세요? 그죠? 하고 이거 그쵸 하고 요새 제가 그쵸 잘 안 해드렸죠. 손발이 오그라들어가고 말이에요. 지금은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보다는 목이 낫죠. 어제는 제가 목이 되게 덜덜 됐잖아요. 마치 머플러 띤 오토바이처럼. 저 괜찮았죠. 옛날에는 마후라 띤 오토바이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머플러 띤 오토바이크, 오토바이시클. 이것도 나중에 일본식 표현으로 그런 거 아니야? 뭐 하여간 그래갖고요. 목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 근데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 게 중년인 것 같아요. 이게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이게 하지정맥류, 정맥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 병원균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 이름이 붙은 병명들이 보통 치유하기 힘들고 좀 희귀한 병들도 있고 힘든 병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 씨병, 바제도우 씨병, 무슨 씨병.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인들 이름이 왜 다 거기 씨자가 들어가나 했거든요. 그게 누구님 할 때에 사람 이름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파킨슨 병인데 파킨슨 씨병. 옛날엔 그렇게 불렀었어요. 하지정맥류는 로렌조 오일이 로렌조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로렌조 오일. 치료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하지정맥류는 과학자, 의사의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 그 병에 걸렸던 유명한 사람. 바로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해방 때 왔나? 예. 하지 중장, 미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양반이 맨날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붙은 하지정맥류라는 그거죠. 자, 여기서 우리 복습해볼까요? 거짓말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옛날부터? 남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 FACT, 팩트에 기대라. 그래서 팩트를 먼저 딱 심고, 거기에 기생해갖고 이렇게 올라타서 가지를 쳐갖고, 접붙이게 한 거죠, 거짓말을.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심으면, 정말 심은데 정말 나고 거짓말 심은데 거짓말 날 것 같지만 정말 심으면 정말이 나지만 거짓말을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을 심고 정말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접붙이기를 해서 거짓말이 거기 딱 올라타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들을 때 헷갈리는 이 감정이 정말을 딱 쳐다보면서 밑에 가지를 보면서 야 이거 사과인데 설마 위에 귤이겠어? 우린 귤이지. 뭐든 갖다 덧붙이죠. 그래서 파킨슨 C병, 심지어는 그 C자 얘기하면서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옛날에는 그게 사람 이름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먼저 쭉쭉 이렇게 깔고 그런 병들, 더구나 로렌조 오일, 여기가 이게 결정타, 이게 고소 이게 로렌조 오일 얘기하면서 보통 그 병원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붙는 것 같지만 그 병의 유명한 환자, 가장 유명한 이런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다까지 깔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지중장,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혹은 한국 현대사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딱 붙으면서 정작, 그 정작을 떠났다. 정작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지중장 그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가래가 많이 낍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지중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저항으로 속아 넘어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길을 하나 열어줍니다. 당신이 빠져나갈 길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거죠. 스타크래프트 인터넷에서 게임하다가 다 이겨놓고 나서 그냥 계속 이쪽에서 맴돌면서 터렛 가지고서 욕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지도에다가 나중에 맵 열고 이러면서 기다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자, 하지중장인데 특히나 이 하지정맥류는 동지 지나고 나서 완전히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지구가 그래서 이 하지 날이 올 때까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슬 이럴 기회를 줬는데 저쪽에서 그러거든. 우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린 다 보여줬어요. 이런 초장부터 거짓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로 샜었는지는 조금 감감을 한데 와우. 멘트 6분째 넘어가니까 이 다음 노래 쭉 끝까지 틀어도 되게. 그래서 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중년이라고 좀 엄살을 떨었잖아요. 이 동네 죄송합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는데 뭐가 동네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조금 전에는 머플러 띤 오토바이 분이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제발 좀 가라 좀 이러고 있었죠. 여기는 더더군다나 공기도 몹시 좋지 않군요. 인테리어는 번지르르한데 나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20대를 인생의 절정기, 그러니까 육체가 절정으로 피어오르는 그 시기를 절정기로 두고 그 이후에는 전부 30의 애환, 40의 애환, 50의 애환, 그냥 기성세대가 되면서 다 무기력하게 저물어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식의 사회 분위기들을 가져갈 때는 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망스럽게도 나이 앞자에 3자가 달리면은 자결을 하고 말리라 이런 말도 쉽사리 뱉었었고 근데 어느 날 30이 넘으니까 섹스라는 이름의 불합리한 감옥에서 해방된 것이 기뻤다라는 그 모 시인의 얘기, 그 모 시인이 누구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만 기억이 나요. 말이 좀 자극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 내용을 보면 거꾸로죠, 거꾸로. 그러니까 20대 때의 호기심과 호르몬의 무분별한 분비가 주는 명령에 의해서 동물처럼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을 보면은 잘 빠지고 예쁘고가 어찌됐든 그 우선순위에 1번이든가 아니면 저는 얼굴이나 몸매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2번에 있는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음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력이 쇠퇴한다 라는 이 절대적인 명제를 누가 달았느냐. 근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조차도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10대 20대의 애송이들을 이렇게 막 이랬던 풍토가 오히려 옛날에 더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얘기에 동감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소년에 몰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남성들이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둥바둥 거리니까 그 남성성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이전에 그 남성성에 대해서 더 우월한 것으로 보고 그쪽에다가 더 집착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수컷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남성을 만났다가는 바로 5분 뒤에 앉아서 뽀뽀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반말에
뭐 이제 그 뒤에는 더 난리가 나는 이런 것들을 보기 싫어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도 그렇고 중년 여성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이후에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 자신감 상실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갔고, 또 이 삶의 패턴이라는 것도 어느 특정 젊은 시기를 넘기고 나면은 자기의 매력을 관리하는 것들을 안 좋게 보거나 경박하게 보거나 나이 먹은 사람이 저기 뭐냐는 둥, 그리고 꾸미지 않는 수수한 뭔가를 이제 찬미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아저씨들의 반란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겉모습을 꾸미고,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그 런닝 셔츠를 바지 안에 집어넣어서 입는 행위, 그 다음에 트렁크 박서라고 하던가요. 그 속옷을 아파트 단지를 입고 다니면서 반바지를 우기는 행위, 그 밑에는 당연히 슬퍼입니다. 그 주위에 딸들이 거품을 물고 아우 도저히 막 이러면 나가 자빠지던 바로 그 패턴에 대해서 요즘 반기를 드는 남성들은 정작 본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란하게 꾸미지 않아도 은근히 멋을 낸다든가, 또 그 아저씨들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그거거든요. 그 여유죠, 여유. 좀 나 겪어봤다라는 안정감이면서도 그 안에서 불꽃이 샥 이렇게 돌면서 타오를 때 되게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안중에 뭐겠어요? 촐랑대는 아저씨겠죠. 갑자기 왜 이렇게 등골이 쭉 하지? 말을 해놓고 나니까 촐랑대는 아저씨가.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생활 패턴에서 이제 뭐 아저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음악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음악들을 좀 골라봤어요. 이 미중년들의 향연입니다. 뭐 여성 팬들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경멸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단어가 좀 센데, 경멸보다 좀 약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나? 그 사회가 지정한 경멸의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생활이라는 각 사회들이 그 애송이들에게 집착하는 그 동료 여성들을 흘겨보면서 아래로,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패턴인데, 우리는 유독 또래 문화가 강조가 되면서 거꾸로 갔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제 이성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뭐를 하여간 문화적인 뭔가의 패턴을 걸을 때 주위에서 무엇에다가 눈을 흘기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음악계에서도 그렇죠. 너무 대중적인 가수를 좋아하면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해도 그 귀한 가치를 따지는 면에 있어서 조금 점수를 낮게 주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것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음악계에 활력을 주는데, 우리는 누가 더 세나, 그래서 센 편 우리 편 뭐 이런 조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들은 남성들이 원숙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만 나오는 그 아주 짙은, 뭡니까, 그 뭐 사향노루가 뿜어내는 뭐 하여간 동물들 안에 뭔가 이런 기관이 아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뽐내는. 그 중에서도 레너드 코헨 패턴은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레너드 코헨 같은 형식은 그런 거죠. 남자가 지적인 매력과 안정감을 풍김으로 해서 아버지상, 화더 피규어라고 하는, 거기에 여성들이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그래서 저기 그 강의실 안에서 뭐 얘긴 빼고, 그래서 그런 경우 남성이 지적인 어떤 매력으로 상대방을 탁 잡는 게 뚜렷한 이런 경우는 좀 제외하고, 이 아자씨 애니멀들을 제가 좀 대령들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밤에 깨어 있으신 우리 구스 식구 여러분들은 요 아자씨 집단의 매력을 좀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인데, 약간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음악만 들으면 뭐 하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다가만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다니는 웃긴 얘기 모아놓은 요 3페이지짜리, 어저께 A4 용지로 3장짜리인데 그 한 장 가지고 1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3페이지 간 방송 끝나겠네요. 뭐니 해도 이 섹스어필한 중년 남자의 상징, 로드 스튜어트를 뺄 수가 없어요. 중년도 아니죠. 이제 노년이에요, 노년. 근데 로드 스튜어트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캐릭터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섹슈얼한
그런 캐릭터로 받아들여졌고 결혼 생활도 화려합니다.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고 아주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또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나같이 꽤나 열심히 돌보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플레이보이의 창업자인 휴 헤프너가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 맨션 파티라는 게 있죠. 거기서 할아버지인데 매년 파자마를 입고 나오잖아요. 잠옷을.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 모델하고 어울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에 이르렀을 경우에 확실하게 부와 안정을 거머쥐는 그 모습이 곧바로 섹슈얼리티로 치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로드 스튜어트도 바람둥이 이미지, 막대한 부를 쌓은 이미지, 락스타 이미지,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뛰어난 조건을 갖춘 뭐 이런 이미지, 게다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것은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영국 남자 타입이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영국 남자 타입도 있거든요. 누군지 얘기는 하지 말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이 나왔을 때가 로드 스튜어트가 벌써 몇 살입니까? 한번 진한 뿔이 다 자란 찡한 수컷들의 냄새들을 좀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라서 차가네. 영국 하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Fl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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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We're all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화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딱 한 곡의 히트곡으로 원히트 원더에 가까운 가수이긴 한데 후덕하고 귀여운 외모에다가 거기다 마이크 스탠드 돌리기 뭐 점프 장난하는 스테이지면으로 실제 보면서 되게 섹시한 아저씨예요. 폴령입니다. 버스 안에 어떤 남학생이 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카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멈추더니 사람들을 이렇게 쓱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누구니?
이랬더니 카드 틱 찍더래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환승할 때 턱 치면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환승입니다. 별로 안 웃긴데. 소독차와 그 뒤를 쫓는 초등학생들이 보이더래요. 추억에 젖고 싶어갖고, 야, 그 소독차 정말 그 골목에 한번 들어오면 옛날엔 난리 아니었는데요. 요새는 보기도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진짜로 소독차가 옛날만큼 많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소독차가 지나가는 경우에 멈춰서 멍하니 보게 돼요. 결코 유쾌하다고 말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그 냄새를 감내하면서 구름 속을 달리는 것 같은 소독차 연기 정말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 탔을 때가 제가 가수된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강북 출신이에요. 가수된다면 비행기 처음 탔어요. 가수되고 나서 나이트 처음 갔어요. 됐어요? 비행기 처음 탔는데 구름 사이를 이렇게 싹 날아가면서 거짓말처럼 구름이 비행기 날개 밑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강북에서 소독차를 따라다닌 지 20년 만에 드디어 진짜 구름을 보는구나. 그래서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와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다가 걸음을 턱턱턱턱 넘쳤는데 뿌연 연기가 싹 사라졌는데 건너편에서 자기를 멍하게 구경하고 있는 전 남친. 이 상황. 남녀가 만나면서 어느 정도 가식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짐을 겪은 다음에도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착각이란 말이에요. 저도 한 연 단위로, 개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무장해제를 하면서 제 앞에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렇게 완전 벽에 붙어서 공포에 떨었던 그런 기억가 있는데 속으로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연 단위로 저럴 수가 있냐며. 아니 그렇게 싫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빨간 코트에다가 그리고 까만 어그라는 게 어그부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통통통. 이거 애들이 신으면 정말 귀엽던데. 그래서 빨간 코트에다가 까만 어그를 신고 탁 나갔대요. 그때 남친이 너 영의정 같다? 영화관에서 친구랑 영화를 보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이것도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성들 자기 친구랑은 온갖 말 그리고 험악한 표현 사실 활력 있고 되게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이성 관계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라면 그런 얘기가 더 편한데 이성의 어떤 교제라는 상태면 거기다가 이제 가식의 소스를 쫙 뿌려주잖아요. 가식의 안개꽃. 야, 이거 괜찮다 표현. 가식의 안개꽃을 둘러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없으면 그렇게 꼭 좋은 거 같진 않고. 남자는 그 가식의 안개꽃 안 둘러나요? 더 둘렀지. 근데 이제 그 정체가 탄로날 때가 재밌는 장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친구랑 간 영화관에서 돌아와갖고 친구 귀에다 대고 야, 나 빵 2kg 쌌다. 이랬더니 친구 왼쪽에 앉아있는데 친구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수고하셨어요. 어떡하냐. 자, 지금 노래를 제가 스타트를 하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해당자 있으신 분 자기한테 몇 가지 해당되나 생각해 보세요. 비트가 있는 노래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발라드는 다 좋은데 뭔가 박동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 하지만 헤비메탈 싫고 락도 어지간해서 싫다. 근데 그 이유가 시끄러운 건 내가 얼마든지 감내하겠는데 나 왠지 촌스럽다 저거. 우장 나는 거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락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리고 뭔가 이 좀 보스가 느껴지는 음악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락비트처럼 강한데 댄서블한 뭐가 붙기만 하면 자꾸 락 듣는 친구들이 그게 무슨 락이냐며 이게 댄스 뮤직이 장난하냐며 근데 걔네들만 아니면 내가 좀 듣겠는데
자꾸 뭐라 그런다.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차라리 두들겨 부수는 헤비메탈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다 많이들 알고 소개해 주는데, 아니면 완전 그냥 섹시백, 띵띠리, 이거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여유가 있으면서, 관능적이면서 비트도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쿵짝쿵쿵 이런 너무 댄서블한 것도 싫고, 자, 이게 다 지금 설정을 쭉 나열하면, 한 가지면 모르겠지만 이걸 쭉 나열하면 애매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 들을 데가 없어요. 소개해주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노래가 하나 생겼을 경우에 이와 비슷한 누군가가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음악들을 왜냐하면 밴드가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음악들을 나이 조금 있는, 연륜이 있는, 그리고 주로 밴드 출신인 남성 솔로 싱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너무 빠르면, 좀 전에 그 로드 스튜어트 패션도 탁 이 정도잖아요. 미디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약간 뜨거운 듯한데 서두르면서 활활 타오르지 않는, 이게 이제 뿔 다 돋은 사슴들의 매력이거든요. 약간 은근짜 같지만 불을 쬐다 보면 화력이 장난 아닌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불이 타오르지만 서두르지 않는, 이거 성적인 남자 아닙니다. 음악 자체와 전체적인 캐릭터가요. 그래서 이 돈 헨리, 이글스의 드러머죠. 생긴 거나 외향적인 것도, 글쎄, 미국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음악 자체가 되게 관능적이에요. 드러머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서 비트도 강렬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Dirty Laundry. 와우. 옛날에는 이 라디오에서도 노래를 틀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음악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싹 손을 갖다 대고 긴장하면서 슉 이렇게 조절하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눈앞에 이 파일이 그래프가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에그머니나 에그머니 이러고 앉아있다는, 사람이 이게 결코 발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유학생이 일본에서 알바를 했대요. 근데 사장님이 그분한테 브라자와 난데스까?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예? 브라자와 난데스까? 그래서 그 브래지어 여성 속옷이 난데스까? 라고 물어보길래 브래지어 치수를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 이게 일본의 문화니까 크크크 그랬대요. 큰 오해죠, 큰 오해. 일본이 성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다 개방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서양 사람들은 다 뭔가 성해방과 프리섹스 풍조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날. 정말 큰일 날 얘기죠. 치수를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 일본은 다 이러나 보다로 생각하고서, 나나주고 데스 이랬대요. 75. 그래서 사장님이 엄청 놀라면서 계속 묻더니 계속 막 계속 이러는 거고. 그래서 75면 아예 신체 일부의 지방이 아주 현저히 모자라는 그런 체형이었던 거로군요. 그럼 뭘 또 그렇게 당당하게. 알고 보니까 브라더 형제가 몇 명이냐고요. 거기다 나눠주고 75라고 대답했으니까 형제가 75명이라는 거야. 이야, 조심해야죠. 겨울날 이거 아까 소독차 시리즈에 바로 옆에 붙으면 되게 재밌는 건데, 길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고 나서, 오뎅? 어묵을. 근데 방송이 그러지, 포장마차에서 어묵 먹고 이거 안 살잖아, 느낌이. 오뎅은 어묵이라는 우리말
로 바뀌어야 되는 단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일본식 음식은 오뎅하고 우리의 고유의 어묵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반격받는 거 아니야?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아니, 다르더라고요. 맛도 다르고 달라요. 일본식 오뎅하고 우리 어묵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뭐 아님 말고요. 근데 그래서 종이컵에 떠가지고 길에서 호호 불면서 추운 겨울날 길에서 오뎅 국물 넘어가는 거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호호 불면서 마시다가 저쪽 건너편에 구 남친이 그때 그 남친 아니에요? 소독차 건너편에 있던 구 남친이 있더래요. 근데 오뎅 국물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면서 호 이러면서 쭉 마셨겠죠. 예?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정거리 안에서 소리는 이제 이러면서 들렸겠죠. 그분을 저쪽에 구남친이 아련하게 쳐다보니까 아련하게 그러더니 왈 여전히 커피 좋아하는구나. 그 가식의 안개꽃 상태에서는 이건 나중에 노래 제목 하나 만드는 가식의 안개꽃 상태에서는 그것이 커피여야 하죠. 커피여야만 하는 거죠. 뭐 어묵 오뎅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남친이랑 어떤 여자분이 이 커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여자분이 쓰러져 있더래요. 오우 그래가지고 뭐냐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남자친구한테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했겠죠.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근데 포장마차에서 어떤 남자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저리 비켜 뭐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게 뭐냐고. 여자분이 너무 술에 취해갖고 쓰러졌는데 부축해가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오뎅 먹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일단 포장마차에 들어간 거야. 안 죽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오뎅 먹고 그러다가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나와갖고 비키라고 그럼 다시 들어가서 오뎅 먹고 비키라고 그럼 다시 오뎅 먹고. 글쎄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분개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요. 예? 그 부상 입은 다친 분 정말 그다음에 잠든 사람 정말 무거워요. 그 영화 보면은 술 취한 여성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바짝바짝 아이고 저는 꿈에도 안 꿉니다. 저는 만일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술에 취한 여성을 제가 뭐 이렇게 부축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바로 길에서 그런 거 찾죠. 거적이나 가마니 같은 거.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거지. 뭐 어딜 들고 갑니까? 가다가 더군다나 추운 겨울날이었으면 가다가 멈추면 온몸에 흘러내린 땀이 얼어붙을 것이고 이거 오뎅 먹을 만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만일 깨어난 여자친구가 야 나를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서 너 혼자 오뎅 먹고 나오냐 라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 미안하다 너 잘 먹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게 마지막이었어야 되는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커피 좋아하는구나. 에코 걸어서 뒷사연 좀 그랬던 것 같다. 자 오늘 음악 준비한 이 환상의 아저씨들을 쭉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부는 한 곡으로 끝이 안 날 것 같고 아마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이 아저씨를 이 아저씨는 제 기억에는 아저씨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젊었을 때도 아저씨가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 같다는 게 러닝 셔츠 트레이닝복 안에 넣어서 입는 그 아저씨가 아니고 젊었을 때도 원숙해 보였어요. 비교적 그 초창기에 노래했던 닥터 give me the news 아가라 bad case of loving 이때도 좀 터프하고 남성적이었는데 그 파워스테이션 듀란듀란 멤버들하고 만들었던 그 밴드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그 음악들이 뒤에 줄줄이 히트를 할 때 정말 멋있었어요. 모든 비디오에 양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 수트를 아예 그냥 그 수트로 무장한 중년 남자의 섹슈얼리티를 처음부터 강조를 한 거죠. 뒤에는 마치 복제된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한 여성들이 줄줄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고 있다든가 뭐 이런
별것 없는 제작비도 정말 안 든 비디오였는데 그 이미지만큼은 MTV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강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제가 사랑한 남자? 특히나 로버트 팔머가 타계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팝적이면서도 댄서블하면서도 그리고 섹시하고 감각적인 이런 음악을 뿜어냈기 때문에 특히 하드록 위주의 음악을 듣는 우리나라 남성 팬들에게는 좀 젖혀두는 대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저씨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Addicted to Love, Simply Irresistible 같은 노래는 아주 파워풀한 강렬한 비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지금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I Didn't Mean to Turn You On. 정말 나직하게 중얼거리면서 자기야 미안해 화내지 말라니까 이 또래의 남자친구면 진짜로 난 뭐라고 막 이랬을 거를 화내지 말라고 알았다고 막 이러고 있는 듯한 멋있죠. 세 곡 연달아 나가면서 내일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 중년 세일입니다.